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철 그리고 주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주철, 저희 FEC 상태도 볼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강의 범위를 넘어서서 탄소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주철이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주철은 주조라는 가공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것에 적합한 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량이 보시면은 2.0에서 6.67% 사이인 것, 즉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탄소가 들어가 있는 철 합금인 거죠. 이 보통 주철에는 이제 탄소강처럼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런 것들이 주요 원소로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한번 알아볼 건데, 이 주철은 여기 별 두 개가 붙어 있다시피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내용이 중요해서 자주 나온다 라기보다도 범위가 좀 넓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나오는 내용들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외우셔야 되지만 이해를 동반한다면 조금은 암기의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단 주철의 특성입니다. 주철은 일반적으로 탄소를 2.5에서 4.6% 정도 함유합니다. 여기 위에는 6.67%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6.67%까지 모두 다 주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4.6보다 물론 많게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더 탄소가 많아질수록 경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경도가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취성이 높아지겠죠. 이 취성이 높아져서 인장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저희 공석과 비슷하게 공정이라는 거 FEC 상태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4.3% 그때가 이제 공정점의 위치가 되겠고, 그때를 공정 주철이라고 했습니다. 4.3을 기준으로 해서 탄소가 조금 적게 되면 아공정이었고요, 많게 되면은 과공정 주철이었죠. 네, 꼭 알고 계셔야겠고요. 자, 비교적 강에 비해 강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강도가 아니죠. 압축 강도는 높습니다. 압축 강도는 높은데, 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장 강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죠. 혹은 굽힘 강도,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이제 압축 강도다. 압축하는 방향으로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버티는 강도는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장점 먼저 봐보겠습니다. 자, 장점, 주조성이 우수하다고 돼 있어요. 주조성이 뭐냐? 주조라는 가공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어떤 형틀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상을 이렇게 본을 떠놓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녹아 있는 철, 액체 상태죠. 그거를 여기 부어주는 겁니다. 부어주게 되면은 액체가 점점 가득 차게 되고, 그거를 붙이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주조라는 가공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주조를 하는 성질이 우수해진다는 겁니다. 주조를 하기에 적합하다. 자, 그럼 주조를 하기에 적합한 성질이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조는 이제 액체 상태로 형틀에 넣어서 굳히는 거니까, 액체 상태에서 유동성이 좋아야 돼요. 유동성. 내가 원하는 형틀에 액체 상태를 부었을 때 여기 내부로 잘 흘러 들어가서 끝에 여기 구석까지 채워줘야겠죠. 이걸 저희가 유동성이 좋다고 합니다. 유동성이 좋아야겠고요. 그리고 들어가다가 점성이 높으면은 서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서 빈 공간들을 쉽게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잘 흘러 들어가지 않게 되고,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고 좀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뻗어 있는 형상들을 많이 띄게 되는데, 이런 데는 점성이 높으면 아예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조성이 좋다는 건 점성이 낮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점이 있냐, 저희가 금속을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떤 온도 이상으로 높아졌을 때 얘네가 액체 상태가 되겠죠. 이걸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용융 온도가 낮아야 돼요. 낮으면은 주조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껏 에너지를 사용해서 얘네를 가열해요. 가열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형틀에다 부었는데, 만약에 얘네 용융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온도라면, 예를 들어 뭐 2000도라고 하면 2000도 이상으로 최대한 높여줘서 액체 상태로 만들겠죠. 그 상태에서 부었는데 조금 식으면은 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쉽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융 온도가 낮을수록 용융 온도보다 높게 만들어주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용융 온도가 낮아야 주조성이 뛰어나고, 점성이 낮아야 주조성이 뛰어난 거고,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 유동성이 좋아야 주조성이 좋은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 주조성이 우수한 것이 주철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복잡한 형상도 제작이 가능하다. 이거는 바로 유동성, 점성, 용융 온도 이 세 가지가 좀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서 주조하기에 좀 적합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위 무게당 가격이 저렴하다. 기타 합금에 비해서 이 주철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편이죠. 왜? 철과 탄소가 주된 원소가 되어서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표면은 녹이 잘 슬지 않으며 칠이 잘 된다. 칠이 잘 된다는 건 겉부분에 뭐 페인트 칠이라든지 이런 도장이 용이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 마모성과 마찰 저항이 우수하다. 마모성, 마찰 저항 경도가 뛰어나니까 탄소가 많아지면 경도가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시멘타이트 조성이 많아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경도가 높아져서 마모성이나 마찰 저항이 우수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압축 강도가 크고요. 감쇄능이 뛰어나다. 감쇄능은 진동이 가해졌을 때 그 진동을 상쇄시켜서 금방 죽여버리는 그런 능력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탄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탄소들이 감쇄능, 진동을 딱 받았을 때 쉽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쇄능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어요. 이제 편상흑연이라는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넓적하게 흑연이 석출된 경우를 얘기해요. 넓적하게 편상으로 흑연이 석출되는 경우, 즉 탄소가 많은 경우에 이 감쇄능이 특히 뛰어나게 되는데 이건 뒤에서 회주철 같은 것들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단점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골라 써야만 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 응고 후에 수축이 크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응고가 되면은 당연히 부피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그때 수축이 좀 일반적인 다른 금속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충격값이 작다. 이거는 경도가 높아지면 저희 취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밑에 있는 취성이 크다와 연결되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취성이 높아지면은 이 충격을 받아들이는 그 충격값 자체가 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충격에서도 파괴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구핍 강도와 인장 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경도가 높아지고 취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철의 성장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옆에 자료 한번 보실게요. 주철은 고온에서 시멘타이트의 분해가 일어나 강도와 크리프 강도가 저하되고 동시에 변형이나 균일이 생겨 수명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주철이 어느 요건에서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증가합니다. 이게 언제냐? 고온이라 되어 있죠. 고온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충 한 700도 정도에서 한 900도 정도인데 이 900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결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때 부피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시멘타이트가 Fe3C였죠. Fe3C에서 탄소가 따로 빠져나오면서 자기들만의 흑연이라든지 이런 탄소 결합체로서 존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금속 간 결합물로서 있었을 때보다 흑연이 따로 튀어나왔을 때 이때의 강도가 훨씬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흑연은 일반적인 철이나 탄소 강보다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도나 크리프 강도가 저하되게 되는데 이때 이로써 수명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라는 거. 이게 바로 주철의 성장이라고 한다. 주철의 성장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등장하기도 하니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에 보시면 여기 주철 내 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규소를 넣으면 주물의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네, 유동성이 좋아져서 규소를 어느 정도 넣어주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규소를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넣으면 되냐? 규소도요 주철의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규소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iO2 산소와 결합해서 실리카라는 걸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주철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러면서 부피가 증가될 때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주철의 성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주철의 성장은 탄소나 규소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주철의 성장 600도씨라고 되어 있는데 600도부터 해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철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결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열과 냉각을 반복해도 그렇고요. 그냥 가열해서 이 상태로 놔두기만 해도 부피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물 혹은 시멘타이트에서 탄소가 빠져나와서 흑연이 따로 석출되는 이런 경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탄소나 규소가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들을 적절히 제어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철의 성장을 또 방지하는 방법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Si 규소의 양을 줄이는 게 어쩌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적정한 양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규소가 들어가면은 유동성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건 주소성이 우수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제작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요인이었던 흑연화. 흑연화가 이제 탄소가 모여서 흑연으로 석출되는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방지하는 원소들 이런 것들을 첨가해주거나 흑연을 애초에 미리 석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석출시킨 흑연을 미세화시키는 방법인데, 이건 열 처리를 통해서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주철의 성장은 완벽하게 아신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신 마우러 조직도인데요. 마우러 조직도는 이거 다 외우시라고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조직도의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선이 이렇게 쭉쭉쭉 그어져 있죠. 자, 세로축은 탄소고요, 가로축은 규소입니다. 규소가 많아짐에 따라서 여기 구역을 여러 개 나누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나, 둘, 네, 여기 그 옆에, 그 옆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 1, 2-A, 2, 2-B, 3 이런 식으로 구역을 순차적으로 나눠 놓는데, 규소가 많아짐에 따라 같은 탄소 비중에서도 조직이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된다 라는 거를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각각 구역에서의 주철을 저희가 네이밍을 백주철, 반주철, 펄라이트, 회주철, 페라이트 이렇게 해놨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밑에 극경, 경질, 강력, 보통, 연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점점 뭐다? 탄소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어떤 식으로 여기 내부에서 편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 보시면은 펄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죠. 시멘타이트가 탄소의 양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경도를 가진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멘타이트로 존재한다는 건 경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즉 시멘타이트 가장 경도 높은 거죠. 펄라이트 다음으로 높은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경도가 제일 높은 주철인 거예요. 얘가 백주철. 다음으로 똑같이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인데, 얘는 시멘타이트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 시멘타이트를 형성하고 있던 탄소가 일부 흑연으로 따로 석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중 자체가 시멘타이트보다는 펄라이트의 비중이 위에 있던 1구역 백주철보다 더 많아졌고요. 시멘타이트보다 펄라이트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반주철, 경도가 다소 떨어진 주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2구역 펄라이트 주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펄라이트만 있어요. 시멘타이트는 거의 없습니다. 시멘타이트의 비중이 훨씬 더 없어지고 줄어들고 펄라이트로 바뀌게 되니까 경도는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시멘타이트에 들어가 있던 탄소가 흑연으로 더 석출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펄라이트가 있는데, 펄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페라이트도 같이 있어요. 페라이트는 사실상 알파철, 이거는 탄소가 거의 없는 굉장히 연한 철이라 말씀드렸죠. 펄라이트에다가 더 연한 페라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흑연으로 석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경도가 높았던 펄라이트가 더 줄었기 때문에 경도는 더 줄어들고요. 이게 회주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3구역 이 페라이트만 있죠. 펄라이트조차 없습니다. 경도가 굉장히 낮다. 페라이트는 연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회주철, 백주철, 반주철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놓고 주철의 일반적인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네, 이겁니다. 자, 마우러 조직도, 이것도 말씀드렸던 대로 마우러 조직도에서 세로축이 탄소 그리고 가로축이 규소다. 그거에 따라서 주철이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그거를 도식화해 놓은 것이 마우러 조직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주철의 기본형까지는 다 본 거고요. 주철의 대표적인 종류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 주철의 종류도요, 잘 외워주셔야 돼요. 그나마 이거는 앞에서 봤던 뭐 합금강 이런 것보다는 외우기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주철의 종류 별 2개나 붙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주철 GC 1형 내지 GC 2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것도 외워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숫자는요, 인장 강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인장 강도 무슨 강도예요? 네, 잡아당기는 강도죠. 일반적으로 주철은 인장 강도보다는 압축 강도가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주철은 일반적으로 압축 강도는 다 뛰어나기 때문에 인장 강도에 따라서 좀 구분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인장 강도는 대충 117에서 196 정도다. 보이시죠? GC 10. 자, 이걸 대충 10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96을 20이라고 보는 거예요. 앞에 것만 따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건 뭐냐? 고급 주철 GC 2호부터 3호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반올림 한 거죠. 2, 4, 5인데 앞에 거 딴 거예요. 그래서 25라고 봐주는 겁니다. 단위는 메가파스칼이고요. 그 사이 값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보통 주철 같은 경우에는 회주철이 좀 대표적이다. 값이 싸고 가공성이 좋아서 여기저기 몸체에 사용한다. 몸체에 쓴다는 이유는, 몸체는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가공하거나 직접적으로 힘이 주어지기보다는 그것들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쇄능이 뛰어나고 압축 강도가 높은 이런 주철이 딱 적합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체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압축이 강하지만 이제 취성이 높다. 기본적인 주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고급 주철 같은 경우에는 인장 강도가 비교적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더 강력하고 내마모성이 뛰어나다. 이건 이제 펄라이트 주철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펄라이트 주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우러 조직도 상에서 이 구역에 속하는 거였죠. 이거를 다른 말로 강력 주철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괜히 강력 주철이 아니겠죠. 다음으로 미하나이트 주철입니다. 미하나이트 주철은 고급 주철이 35까지였죠. 그거보다 더 높은 범위에서 인장 강도가 형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용융 주철에 접종제를 첨가해서 흑연을 균일하고 미세하게 발달시킨 거예요. 자, 이거 아까 어떤 내용이 있었죠. 자, 흑연의 성장에서 흑연이 자기들끼리 석출돼서 맘대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게 애초에 미세하게 뽑아내는 것도 이제 흑연의 성장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겁니다. 접종을 통해서 흑연의 성장을 애초에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접종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 오른쪽 위에 용어 정리되어 있죠. 구상 흑연 주철을 제조할 때 마그네슘이나 세륨을 첨가해서 흑연을 미세화하고 시멘타이트를 안정화시켜서 백선 처리되는 것을 예방하는 조작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인장 강도가 이렇게 상당히 높은 편이고 담금질이 가능하다. 담금질, 아직 안 배웠는데 퀸칭, 열처리죠. 열처리가 가능하다. 강력 구조용, 내열용, 내마모용 이런 곳에 사용된다. 갈수록 점점 비싸지고 성질이 뛰어나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보면은 주철에도 합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주철에 니켈, 크롬, 몰리브덴, 구리, 마그네슘 이런 합금 원소 혹은 규소, 인, 망간 이런 것들을 다량 첨가해서 기계적인 성질을 개선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들이 이 네 가지가 되겠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흑연화를 방지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철의 성장에서 흑연화 방지 원소. 흑연화 방지 원소가 크롬, 그리고 몰리브덴, 바나듐, 텅스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크롬입니다. 이거를 넣어서 방지하고 탄화물을 안정화시킨다. 흑연화가 방지되니까 탄화물이 안정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1.5%에서 2% 정도 첨가하게 되면은 펄라이트 조직이 미세화되고, 조직이 미세화되면은 기계적 성질이 일반적으로 뛰어나집니다. 경도, 내열성, 내부식성이 증가된다. 크롬을 많이 넣으면 내열성이 좋아지지만 가공성이 나빠진다. 경도 같은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잘 안 깎이겠죠? 가공성이 나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켈. 니켈은요, 흑연화를 오히려 촉진합니다. 흑연화 능력은 규소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다. 0.1에서 1% 정도 첨가하면 조직이 미세화된다. 주물의 얇은 부분에 칠 발생을 방지한다. 칠이 뭐냐? 칠이 냉각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열 처리를 아직 안 배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겉에 경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경도가 정말 높아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시멘타이트 혹은 마텐자이트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면에 이 칠이 발생하게 되면은 조직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계적 성질을 균일하게 얻기가 좀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칠 발생을 억제해 주는 게 좀 중요한데 그걸 니켈을 넣어서 유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께가 불균일한 주물을 강하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도 아까 말씀드린 흑연화를 방지하는 원소였죠. 근데 그 방지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크롬보다는 좀 덜하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첨가를 해주게 되면 흑연이 미세화돼서 강도와 경도, 내마밀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조직이 조대화되면은 일반적으로 강도나 경도는 비교적 낮아지고 연성이나 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조직이 미세화되면은 강도와 경도가 비교적 높아지고 연성이나 전성 같은 것들이 비교적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물의 조직을 균일하게 한다. 이 균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불균일하게 만드는 거라면은 표면 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조직이 불균일하게 되면은 내가 전반적으로 동일한 성능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딘가 썼을 때 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통제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균일한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도 넣게 되면은 이제 경도, 내마모성, 내식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내식성 부분에서 뭐 염산, 질산, 황산처럼 이런 산들에 굉장히 강해지는 특성이 있다. 이것이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참고 합금 원소에 의한 강도 증가율, 이거는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특수주철입니다. 특수주철은요, 탄소, 규소, 인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철강 재료 이야기할 때 인은 일반적으로 좀 안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가져왔었어요. 뭐 취성에도 많이 연관이 됐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도 왜 들어가냐, 주조성을 좋게 하는 어떤 영향을 또 주기 때문에 가끔 넣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나 Mn, 황과 망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기계적 성질이 보다 뛰어나니까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단주철이에요. 가단주철 이름 뜻만 아시면은 대충 느낌이 옵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가? 단조가 이제 폴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품이 있으면은 대장간 같은 데서 이걸 두드려서 얘를 가공 경화가 일어나게 해서 높은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료로 혹은 제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작업을 저희가 단조라고 했었는데, 이 주철 자체가 일반적으로 취성이 좀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에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조 작업이 좀 어려운데, 얘는 무려 단조가 가능한 주철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단조가 가능해진 거냐? 백주철을 열처리를 해준 거야. 열처리를 해서 강도와 연성을 향상시켜줬기 때문에 단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조가 가능한 주철 두 가지, 흑심과 백심이 있어요. B죠? 블랙입니다. W죠? 화이트예요. 흑심, 백심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흑심 먼저 보시면은 저탄소 저규소의 백주철을 열처리 공정을 통해서 풀림 처리합니다. 풀림은 또 뭐야? 감금질 나오고 풀림 나오고 뜨임 나오죠? 근데 불림이란 것도 있는데, 이 바로 뒤에서 열처리 할 거니까 그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시고 넘어가시면 풀림이란 거, 풀어준다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뭔가 내부 응력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주는 작업인데, 이걸 통해서 흑연을 입상으로 석출시켜준다. 흑연을 미리 석출시켜버리는 주철이에요. 백심가단 주철, 백주철을 풀림 처리해서 표면은 탈탄시킵니다. 탈탄은 또 뭐냐? 탄소가 탈출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를 탈출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이제 결합해 있다가 탈출되니까 경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부분은 연하고 내부로 갈수록 펄라이트가 점점 더 많아서, 그러니까 경도가 좀 더 있게 만들어서 가단성을 부여해준 주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겉부분이 조금 연하니까 겉에서 두드리더라도 바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겉에 있는 그 연한 막이 충격을 흡수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펄라이트 가단 주철, 흑심 가단 주철 공정에서 1단계 흑연화 처리만 한 다음에 500도씨 전후로 설행하고 다시 700도씨 부근에서 유지해서 필요한 조직과 성질을 얻는 주철이다. 네, 이거는 이제 펄라이트가 메인이 되는 가단 주철이 되겠죠. 흑심 가단 주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2단계 열처리 공정을 한다 했는데, 1단계에서 흑연화만 한 다음에 이제 펄라이트가 메인이 되는 가단 주철로 만드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구상 흑연 주철. 흑연을 구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가 뭐예요? 볼이죠, 볼. 혹은 스피어죠, 스피어. 구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흑연을 나름대로 형상을 응집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덕타일, 누들러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는데, 이것보다는 저희 구상 흑연 주철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집어넣냐? 마그네슘, 세륨, 칼슘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데, 자, 편상 흑연을 구의 형태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편상 흑연 뭐냐? 회주철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편상이라고 합니다. 편상, 넓적하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편상인데, 이 편상 흑연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하다든지 아니면 얘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파괴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다 단점만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편상흑연 같은 경우에는 감쇄능이 굉장히 뛰어나집니다. 감쇄능이 굉장히 뛰어난 형상인데 비교적 강도가 낮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살짝 내려보면 구상흑연 주철이라고 되어 있죠. 딱 봐도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게 만들어서 응력 집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부로부터의 힘으로써 쉽게 파괴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교적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주철이다. 충격에도 비교적 강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인하고 주조 상태에서 강이나 주강에 가까운 굉장히 뛰어난 기계적 성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열 처리를 해가지고 조직을 개선해 줄 수도 있고 내마밀성, 내식성, 내열성이 전반적으로 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주철 중에서 웬만한 것들보다 가장 뛰어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칠드 주철. 네, 칠드 한 겁니다. 아까 7이라는 게 있었죠. 경도가 뛰어난 뭐 시멘타이트 조직들을 좀 더 두드러지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철보다 규소 함유량을 적게 하고 망가니즈를 첨가해서 이걸로 주조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경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7메탈을 사용해서 빠르게 냉각시킨다. 7메탈이 뭐냐? 7 냉각되어 있는 금속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시켜주는 거예요. 빠르게 냉각을 시켜주면은 그 부분은 경도가 높은 조직이 형성됩니다. 이거 좀 뒤에서 보시면은 바로 아실 텐데 마텐자이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경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원하는 부분을 빨리 시켜서 경도를 굉장히 높여준 그런 주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강입니다. 주강은요, 이제 강의 영역에 해당하는 이제 금속을 주철용으로 쓰는 거예요. 주강품, 용융된 탄소강 또는 합금강을 주형에 주입해서 만든 제품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철은 탄소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탄소가 주철보다 좀 적으면은 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탄소 강인 거죠. 즉 이거를 용융시킨 상태에서 주철처럼 어떤 형틀에다가 부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그거를 이제 주강이라고 하고, 그것뿐 아니라 합금강도 이렇게 녹여서 주조에 사용하게 되면은 주강품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영어로 캐스트 스틸이라고 하죠. 스틸이 강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주철 주물보다 강도가 비교적 큰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주철보다 비교적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조 가공도 가능해집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주철에 비해서 용융 온도도 높고요. 주조성도 떨어집니다. 주조성 아까 세 가지 대충 말씀드렸었죠. 유동성, 그리고 점성, 그리고 용융 온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주철에 비해서 주조성이 좀 낮습니다. 주조하기가 어렵고 값이 좀 고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에 따라서 내가 설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주철과 주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부분은 주철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철의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조직이라든지 이름들, 그리고 마우러 조직도에 대한 간단한 내용, 뭐 접종, 성장,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소들의 영향, 주조성 등등등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를 동반해서 하시면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